저희들 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인적 쇄신 얘기하면서 뭐 특정인의 이름까지도 거명을 했죠. 네네. 강기훈 음주 행정관. 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보니까요.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 이후로 이제 변호와 쇄신의 길에 나서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에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그간 강조해온 격차 해소하고 뭐 같은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을 윤한이 어떤 이제 동행하게 되는 변화 쇄신이라는 큰 물결을 타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이렇게 현상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그간에 이제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YTN 라디오 나가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 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서도 이제 친윤 친한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쇄신파 대 수구파로 분류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친윤 중에서 이 쇄신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인적 쇄신을 주장하잖아요. 네. 그다음 강명구 의원조차도 이제 그런 쇄신을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쇄신파와 수구파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뭐 한 대표가 막 이런 요구할 때만 하더라도 친윤들이 왜 대통령한테 설득해야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뭐 굉장히 아마 비판도 많이 하고 한 대표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이 결국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이제 기록하면서 아마 이제 용산도 그렇고 친윤도 그렇고 정신이 바짝 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라는 의미는 이거는 거의 대두덕이로 가는 건데. 그럼요. 거의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걸로 가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뭐 친윤이고 친한이고 뭐 다 죽는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기감을 대통령 스스로도 저는 느끼지 않았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도 뭔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일단 보여지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인적 쇄신이잖아요. 인적 쇄신이죠. 네. 특히 저는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이 소위 비선 라인. 네. 사실 비선은 아니죠. 뭐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주로 뭐 한남동 라인, 김여사 라인 뭐 그렇죠. 지역된 사람들인데 일단 뭐 강훈 전 비서관은 이제 그만뒀고요. 네.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강기훈 지금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에 걸려서 정직 2개월을 먹고 출근했다가 다시 병가를 냈고 어제부터 다시 또 출근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강기훈 그 선임 행정관이 거기 근무하는 한 우리 보수 쪽에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비판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당시에도 그 비서관이 이제 음주단속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날 잘랐습니다.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이 대통령실에서도 소위 이제 이 일부 인사들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한 60명, 70명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멤버들 중에서. 근데 이분들요 집에 퇴근하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만두고 점심 밥 먹다가 그렇죠. 들어와서 짐 가지고 나가 이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파이어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정말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점심 먹으러 직원들하고 나와 있다가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지금 한번 들어와 보셔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갔더니 짐이 다 싸져 있으면서 사인하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강기훈 행정관만은 절차에 따라 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예. 지금까지도 또 근무를 시키고 저는 이거는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딴 것도 아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특히 용산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쉬쉬하고 이 사실을 숨기다가 예. 검찰 송치가 되면서 언론에 알려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인정하다가 또 정직 2개월 먹고 난 다음에 공식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딴 사람은요 그러면 딴 사람 절차도 안 밟고만 해놓고 왜 이 강기훈만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린내가 진동을 한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 스스로가 떳떳해야지 타인에 대해서도 뭔가 엄한 문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늘 그렇잖아요. 뭐 자기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이런 사람이 어디 갖고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치 세계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강기훈 씨는 그냥 스스로 사표 쓰고 나와야죠. 네. 예? 스스로 사표 쓰고 나와야지. 이게 지금 왜 본인 그 한 명 때문에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이 정권을 넘어서 이 진영 자체에도 아주 안 좋은 소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17%라고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비서실장이야 참모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정도로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지금 오랫동안 대통령이 그동안 이 가져왔던 이 철학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개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지경까지 왔고 네. 지금은 총리 교체도 사실상 못하는 상황으로 와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한덕 총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교체를 못하는 이유는 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네. 야당이 무조건 이제 다 동의를 안 해버리니까 이러니까 지금 총리를 임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거의 이제 뭐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공무원들의 어떤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꽤 어려울 거로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인적 쇄신 문제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람을 일단 고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지금 뭐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할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의 어떤 이 비위만 맞추겠다 이런 거 갖고는 이 보수가 전부 다 공멸합니다. 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가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 또 장관들도 그렇죠. 정말 그 분야에 넘버원이다 예. 라고 하는 분들이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공약 중에 장관 그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 장관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그 분야에서만큼 말이죠. 확실한 자기 그 전문성에 입각한 주도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 분야를 책임져야 돼요. 모든 것을 용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뭐 지금 이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비상시국에는요 각자 자기 맡은 바 역할에서 정말 그 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뭘 해야 되는 이래야지만 위기 해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 장관들 보면 조금 약간 타율적이다는 느낌이 네.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자율권을 부여하고 책임 장관제로 이렇게 좀 위기 수습에 나섰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 정말 윤석열 정부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14일 날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가십니다. 순방을 가서 돌아오면 저는 그때부터는 정말 한동훈 대표와 저희 거의 주례 회동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매주 만나서 한동훈 대표 만나서 당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서 특히 정책 분야에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격차 해소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 지금 맞다 전체적인 기조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참 진작 바꿨으면 하는 참 아쉬움이 솔직히 듭니다. 솔직히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소득 어떤 일정 정도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는 현금 지원하는 문제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지원이란 게 일단 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거 안 좀 하고도 했더라면 네. 참 아쉬움이 너무 남아요. 뭐 그거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당시 뭐 정사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예, 뭐 제가 아마 그때 어벤져스에서 그 이야기 예, 몇 번 했었죠. 말씀드렸을 거예요. 했었죠. 예, 예. 일정 뭐 국민 전부가 아니라 일정 정도 어떤 소득 그럼요. 이하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당이라는 게 솔직히 장점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네. 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야당인 이재명이 뭐 지역 화폐 25만 원법 뭐 이런 거 들고 나오고 말이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니 집권 세력이 이 저 국회에서 말이죠. 적어도 다수당이 되고 뭐 해야지 재정 건전성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그 말씀드렸잖아요. 점에서는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자기 원칙대로 그냥 나는 대쪽처럼 부러지고 말겠다. 뭐 이러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것도 지키지 네. 못했잖아요. 결국은 의석이 적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와서 뭐 확장 재정하고 뭐 이제 와서 뭐 저 좀 돈을 갖다가 뭐 하고 뭐 이렇게 추경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선거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선거도 없고. 그러니까 참, 네. 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적절한 정책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을 편 게 사실 여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리트인데 그걸 다 포기해 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개도 그룹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석도 잃어버리고 전국 주도권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와서 이제 아유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정책을 전환한다 그러는데 뭐 늦었지만요. 그래도 뭐 지금부터라도 이제 심기일전에서 하면은 조금씩 개선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제발 지금부터는요 정말 이 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이 용산과 이 한 대표 이 당이 분열된다 하면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 즉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우리 보수 정권이 챙긴다.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 갔다 와서는 이 저 한동훈 대표하고 매일 정책 주례 회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법안 통과는 힘들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만나야 돼요. 야당 의원들 만나고 그러니 국회도 가고 이런 설득을 해야 됩니다. 뭐 야당 저 국회 저 법 통과해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안 가면 뭐 언제 가겠습니까? 언제 반겨주겠습니까? 그들이 안 반겨줍니다. 뻔히 아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뭐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지금이라도 정말 이 정부가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저는 국정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 국민들은요, 여당이 애쓰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야당도요, 무시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지지도가 깡패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 35% 정도는 네. 달성을 해놔야 불가능한 숫자 내년에는 뭔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 차곡차곡 쌓아가면요. 연말에 35 가능합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솔직히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시면 돼요. 워낙 이 지금 예. 이 윤석열 정부 주식이 지금 저평가돼 있어서 지금 주식이 사시면 예. 내년에는 대박 칠 겁니다. 예. 대박 치려면 뭘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정책과 안보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